오랜만입니다. 네, 우리 지난번 수업은 교실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 왜 우린 지금 이러고 있나요? 아무튼 다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저 갇혀 있어요. 갇혀 있다고. 갇혀 있단 말이야. 여기 보여요? 예, 오늘은 5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석가탄신일, 영어로 말하면 부다스 벌스데이였죠. 그래서 어제까지 포함하면 이제 이틀째네요. 네.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어떻게 범위를 진도를 어떻게 맞춰야 될까 되게 애매해서요. 교과서로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당황스러웠죠. 뭔가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저도 갑자기 이게 수업이 전환이 되는 바람에 뭔가 좀 설명도 못 드리고, 그래서 게임 과몰입과 관련되어 있는 걸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원래대로면 오늘 우리 이 도서관에서 독서 수업하는 날인데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순서대로 나가려고요. 지금 교과서로 보면 77페이지부터 시작되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짧게 범죄의 의미와 특징 요것만 할 거거든요. 네, 그러기 전에 앞으로 어떻게 버티지? 나 정말 거의 이거는 나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마스크를 다 쓰고 있었고, 그치? 우리 다 쓰고 있었잖아. 그리고 이동 수업이긴 했지만 뭐 설마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전수조사 이렇게 했잖아요. 검사했잖아요. 우리 할 때 갑자기 그 보건 선생님께서 그 담당하시는 분이랑 뭐를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게 뭔가 명단을 보고 이렇게 선생님들 줄 쓰시라고 이제 검사하기 전에 이 명단을 갖고 이렇게 가운을 입으신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명단을 이렇게 보여줘.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랬는데 어떤 분은 앞으로 더 나아가시고 어떤 분은 옆으로 빠지시고 그러더니 창창창창 이렇게 순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딱 됐어요, 순서가. 막 봤더니 이제 번호가 이렇게 쓰여 있는 거야. 보니까 이제 뭐 기준일로 해가지고 이제 수업을 들었던 걸 이제 시간표를 가지고 온 거였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딱 제 수업이 거기 있는 거예요. 망했어. 우와! 그래가지고 그것도 먼저 검사를 받으래요. 검사 먼저 받으래. 그래가지고 나 검사 첫 경험이었는데 와, 그거 야, 이거 별로던데? 기분? 와. 그러고 나서 사실 되게 떨렸단 말입니다. 우리 반 깽깽이들한테도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했지만, 그래도 두 군반, 세 군반 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 그래서는 그 다음날 딱 음성 나오자마자, 유후! 막 이러면서. 용주님 표현대로 하면 충북 음성입니다! 막 이러면서. 기분 되게 좋아했는데, 그러고 나더니 갑자기 막 보건소에서 막 문자가 와르르르르. 처음엔 28일까지만 있으라고 하더니 갑자기 31일까지 있으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네? 근데 이제 꼴랑 20일밖에 안 됐다고. 31일. 우와, 미쳐버리겠다. 그래서 일단 수업을 하기도 하고 있지만
물론 수업 준비하고 있어요. 저 그냥 막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구석 교실, 응?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PPT를 만들고 저희 어머니한테는 막 뭘 하고 있으니까 저희 엄마가 너 뭐 하고 있니? 이러시길래 노니? 이러시길래 엄마 나 근무 중이거든? 막 이러면서 말 걸지 말아줄래? 막 이러고 네, 지금 일단 자가격리 2일차 건방진 펭귄이 있어서 그나마 살 수 있어요. 자이언트 팽TV를 못 봤던 걸 몰아보기를 일단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커피가 필요해요. 커피가 너무 필요해요. 근데 사실은 이거 만들기 전까지는 커피 못 마셨거든요. 만들고 있을 때는 그랬는데 야 요즘 배달 어플 최고야. 문 앞에 놔주세요. 그러니까 문 앞에 놓고 딱 노크 해주시고 가시더라고. 이야 이씨 멋져. 역시 배달의 민나. 네 그렇습니다. 뭐 떨어졌네요. 어쨌든 우리 괜찮으니까 잘 이겨내봅시다. 괜찮은 거 맞지? 눈물 나. 네. 지금 3단원이 학교폭력이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오늘 이 범죄라고 하는 놈이 갑자기 퉁 하고 튀어나온 이유가 뭐냐면요. 왜 우리가 맨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사회 문제들 중에서 이렇게 몇 가지를 뽑아서 같이 살펴보는 내용으로 교과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학생인 우리가 여러분이 가장 뭐랄까요? 생활 속에서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학교 폭력이잖아요. 근데 이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상황이 사실은 이제 학교라는 공간이 아닌 바깥에서 일반 사회나 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범죄라고 하는 어떤 그런 행위로 이제 법적인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로서 처벌이 가능한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내용하고, 그럼 우리가 단순히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이 학교폭력도 어떤 범죄라고 하는 사회 문제의 방향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앞쪽 내용에서는 범죄라고 하는 내용, 사회학적인 내용이 이제 다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면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끌어와서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가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 범죄라고 하는 얘기가 등장하는 거니까 뭐야 이거 작년에 정치화법 뭐 이거 배웠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하고 많이 막 그때 그 정치화법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만큼 막 자세하게 막 이렇게 하진 않으니까 네, 쫄지 말고 네, 뭐 이 정도지라고만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과서 일단 앞쪽에도 나와 있는데요. 77페이지에서는 이제 일탈 행위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 78페이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범죄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라고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갑자기 뭔가 쑥 들어와서 미안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각에 따라서 구분하기가 되게 다양하게 될 수 있는데, 법률적인 접근하고 사회학적인 접근 두 가지로 교과서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협의의 정의라고 하는 건 아주 좁은 의미에서 봤을 때 법률적인 접근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여기서는 광의의 정의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회학적인 접근으로는 굉장히 폭넓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은 말 그대로 형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야 여기 형법에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너 이거 했네? 너 법 어겼네? 라고 하는 그런 행위. 그래서 위법으로 규정되고 유죄 판결을 받은 행위를 범죄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끌려가서 재판받고 막 이렇게 나쁜 짓을 하다니 이렇게 해서 어떤 죄값을 받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만 이제 좁은 의미에서의 법률적인 접근으로서의 어떤 범죄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사회학적인 접근은 이거보다 좀 더 넓어요. 그러니까 꼭 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어떤 뭐랄까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뭔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행동들 있잖아요. 사회 공동체 전체에게 뭔가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는 범죄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다라고 하는 어떤 근본적인 가치가 있을 건데 아무리 전쟁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을 희생시킨 군인이 있다? 그러면 그 군인과 또는 그 시민들을 희생하게 한 어떤 그 전술이라고 하는 그 상황은 물론 전쟁 중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지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범죄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요? 좀 도덕적인 부분까지 꼭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사회의 어떤 근본적인 기준에서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그건 범죄야 라고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범죄는 너무 넓어서 이거 좀 그런데 하지만 또 이제 그 어떤 형법의 기준에서 보는 법률적인 접근에서는 또 너무 좁으니까 이것도 좀 범죄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은 것들은 또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앞쪽에 있는 걸 끌어왔냐면요. 그러니까 78페이지부터 먼저 한 얘기가 그래서 이 77페이지에 다시 돌아오시면 범죄라고 하는 게 성립하기 위한 법적인 이제 조건이 있어요. 이거를 범죄의 성립 요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물건을 훔쳤다 하더라도 이성적 판단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 생명을 위협받는 여성이 자신의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우연히 강도를 죽인 경우 정당 방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이거 작년에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뭔가 좀 어깨 으쓱하고 있겠네요. 나 이거 안다 이거야 막 이러면서 그쵸? 자,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됐을 때 우리는 법적으로 범죄가 성립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구성 요건 해당성, 두 번째는 위법성, 세 번째는 책임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어떠한 행위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된 행동에 해당이 되느냐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은 하면 안 된다. 이러한 행동을 하면 처벌한다. 라고 하는 법 조항이 있고 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먼저 따져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거기에 해당되는 행동이 아니면 얘 범죄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법에서 하지 말라는 행동을 했네 라고 해서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위법성, 그 행동이 위법한가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위법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법에서 위배됐다, 법에 어떤 위배된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은 법률에서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금지된 어떤 구성 요건에 충족한 행동이지만 위법하다라고 하는 위법성이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조각, 위법성이 깨져버렸다. 그래서 이건 범죄가 아니다라고 보는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위법성 조각사유는 그냥 들어만 두세요. 우리는 정치와 법 시간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정당행위. 그러니까, 정당행위가 아니라, 정당행위래. 난 당황했어. 너무 오랜만에 했나 봤어. 그러니까, 법에서 이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해도 돼. 법에서 정해진 행동이야. 그래서 법률에 따라서 행동했어.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칼로 사람의 배를 갈랐습니다. 아니 이거 하지 말라는 건데. 근데 그 사람이 의사야.
그래서 수술하려고 그랬어. 그건 당연한 거잖아. 그쵸? 그리고 아까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당방위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다가오는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떤 상대방에게 피해를 가한 경우, 그리고 긴급 피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 제3자에게 어떤 피해를 가한 경우, 그리고 정당방위, 긴급 피난, 그리고 이제 자구행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떤 피해를 본 상황이 있는데 이 피해를 본 상황에서 내가 빨리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이 아니면 내 피해가 다시 원상태가 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네, 다시 그걸 재빠르게 복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피해자의 승낙. 상대방이 승낙했어. 이건 아닌 거지. 그쵸? 그렇게 보는 5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얘기할 거야. 왜? 이건 정치화법 수업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책임성이 있는가? 책임성. 여기서 얘기하는 책임성은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성적 판단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하고 있었을 당시 그 행위자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또는 내 이런 행동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일까? 라고 하는 걸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걸 보는 건데요. 이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기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심실상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죠. 심실,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셔서 이렇게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그 말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 나이가 어려서 형사 미성년, 나이가 많이 어리면 그거 판단 못하지 이렇게 하는 거요. 그래서 책임성 조각 사유도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그 당시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서 그때 쏙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제정신이 아니었네. 아니면 너무 어려서 그런 거 판단할 수가 없었네 라고 하면 이제 책임성 조각 사유가 돼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거고요. 아니야, 뭐야, 똑바로 제대로 생각하고 있었네. 어이, 나쁜 놈. 이러면, 그때는 범죄가 성립이 돼서, 거기에 걸맞는, 처벌이 이제 내려지게 되는 거죠.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법률상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 범죄의 구성 요건이, 이제, 범죄가 성립되는 요건은 그렇다는 거고요. 다시 교과서 78페이지로 넘어와서, 그럼 범죄가 뭐냐? 이거 범죄냐?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의사가 수술을 위해 환자의 배를 칼로 가르는 행위.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위법성 조각사유 중에 해당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얘는 허락받은 행동이에요. 그쵸? 법률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범죄가 아니에요. 두 번째, 군인이 전쟁 중에 적군을 살해한 행위. 이것도 전쟁 안에서 있는 군법이라고 하는 거의 기준에 따라서 군인이 지금 법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사회적인 어떤 사회학적인 접근에서는 적군이라고 해도 저 사람도 누군가의 자식일 거고 또 어떤 소중한 생명인데 이렇게 접근할 수는 있겠지만 법률상으로는 이게 또 범죄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내가 쏘지 않으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당방위로 볼 수도 있지 않나? 왠지 내용이 산으로 가는 느낌이죠? 빨리 돌아와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학교 시험에서의 부정행위. 근데 얘는 너무 부정행위지 않냐? 잠깐만. 얘는 너무 부정행위인데? 하나는 얘는 책을 아예 펼쳐놨어? 가리고 쓰는 거야? 얘는 그걸 일어서서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얘는 밑에서 보고 있고, 이렇게 너무 본격적으로 부정행위라는데 선생님 너무 태평한 거 아니세요? 이분 좀 문제 있는데? 이건 좀 너무한데?
음, 학교 시험에서의 부정행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우리가 형법이나 법률상에서 제재하고 있는 내용은 없죠. 그러니까 행위 자체는 사회적인 비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네, 구성요건에는 해당이 되지 않죠. 네. 그리고 리을. 이거 요즘에 가끔 신문에서 보도되죠. 언론 보도되죠. 엄마가 아이를 위해 가게에서 분유를 훔친 행위. 아이를 위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안쓰럽고 마음이 아프지만 어쨌든 네, 절도죄에 해당이 되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런 걸 언론에서는 장발장식 절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뭐 이렇게 통조림 하나를 훔쳤다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참 그런 거 보면 또 마음이 짠해졌어. 자, 그러니까 어떻게 범죄를 구분할 수 있는지 이제 여러분도 이제 느낌 오셨죠? 우리가 세 단계를 걸쳐서 보는구나. 구속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위법성에 해당이 되는 위법성이 있는지, 위법한 행동인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판단 능력, 책임성이 있었는지, 이런 걸 보는구나. 이렇게 단계를 보시면 돼요. 왜 이렇게까지 볼 것 같아요? 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범죄 행위라고 하는 건 분명히 음, 뭐랄까요? 잘못된 거예요. 그쵸? 잘못된 건데 문제는 음, 그것에 대한 처벌은 물론 법이라고 하는 기준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그 처벌을 이제 주고 얼마나 줄 건지를 결정하는 건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쵸? 물론 이제 어떤 국가 권력을 대신해서 이제 결정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어떤 처벌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실수랄까? 또는 명백한 잘못이나 오류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단계를 하나씩 하나씩 따져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물론 이 공권력에 의해서 처벌의 경도가 정해지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하나하나 단계가 잘못됨이 없이 하게 하려고. 자, 그럼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79페이지의 범죄의 상대성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어, 대부분의 범죄는 절대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약간 시간적, 공간적 상대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범죄 행위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인식해서 이걸 처벌한다, 사회적으로 이걸 처벌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생기고 그런 어떤 제도가 생겨서 이렇게 내려온 지금 이제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물론 절대적으로 어느 사회나 또는 어느 시대에서나 커다란 형벌로 처벌했던 그런 범죄는 있어요. 뭐 살인이라던가, 그쵸? 또는 뭐 이렇게 뭐 절도도 물론 옛날부터 계속 타인의 어떤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함부로 해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있기는 하지만 어, 때때로 어떤 시공간적인 상대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때는 이게 범죄가 아니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이제는 범죄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똑같은 시간대인데도 어느 이제 지리적인 공간 안에서 어느 사회나 국가에서는 범죄가 아닌데 어느 사회나 국가에서는 또 범죄로 이렇게 처벌을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 보면 일단은 체벌, 부모의 체벌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자녀를 훈육하는 방법. 그래서 왜 그런 말 저 들었던 기억 나거든요. 제가 어릴 때는 부모가 매를 아끼면 자녀를 망친다. 뭐 이런 느낌의 표현, 어떤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하게 자녀를 키울 때는 잘못한 게 있으면 이제 뭐 때릴 땐 때리고 이렇게 해야지 아이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집에서 아이를 때려서 혼내고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려도 저거는 이제 저 집의 가정교육의 한 방식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말려야 된다던가 뭐 저거 안 되는데 뭐 이런 게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어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고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이제 커가면서 이제는 부모의 체벌이라고 하는 것도 훈육이 아니라 학대의 방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네, 체벌 안 되죠. 가정폭력 범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유신 시절의 국가모독죄는 오늘날 폐지되어 더 이상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억압하던 시절에 그러한 어떤 말도 안 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어떤 내용의 범죄 처벌과 관련된 내용은 지금은 더 이상 21세기, 22세기를 향해 나아가는 지금은 더 이상 범죄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공간적인 상대성은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죠.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 안에서도 뭐 복권이나 경마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도박도 갬블링이라고 하죠. 도박도 인정받지 않는데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가 있는 거기에서는 뭐가 허용된다? 도박이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있죠. 재밌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데 대마초. 요즘에 제일 가끔씩 이슈가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대마초, 마리화나라고 하는 거. 뭐 유럽의 몇몇 국가나 또는 미국의 몇 개의 주에서는 의료용 또는 뭐 일반인이 사용하는 어떤 그러한 범위 안에서 마리화나나 그 대마초의 재배나 사용이 합법이고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아직 불법이죠. 마약류 큰일 납니다. 그러한 것들 그런 걸 보면 공간적으로도 상대적일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대의 변화와 범죄 밑에 탐구활동 보시면 거기서도 이런 얘기 나오고 있네요. 인터넷상에서의 어떤 다양한 창작물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거 그냥 누가 막 웹상에 올려놓으면 막 공유해가고 막 다운로드 받고 하는 거 그거 그렇게 이거 문제야 이거 범죄야라고 인식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옛날에는 mp3 파일 많이 다운로드 받고 그랬었는데 아주 옛날 얘기예요. 저 중학교 다니고 막 이럴 때. 그러고 보니까 나 무슨 갑신정변대 사람 같은데. 근데 요즘엔 어때요? 지적재산권 또는 지적재산을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식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서 막 이렇게 불법 공유하고 다운로드 받고 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어떤 창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보호받아야 된다는 게 당연하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고 또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법률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요즘엔 그렇게 무한정으로 막 공유받고 하면 큰일 나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범죄의 특성은 뭐예요? 범죄의 상대성. 요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죠. 처음엔 이게 범죄가 아니었는데 범죄라고 하는 인식조차도 부족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커나가고 거기에 따른 제도적인 법률도 뒷받침이 되다 보니 이제는 범죄구나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즘에 왜 가끔씩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불다라고 하죠. 불다. 그런 거 해갖고서는 보고 있는 장면 그냥 무심코 찍어서 나도 뭐 본다 막 이러면서 SNS 올렸다가 지금 불법 다운로드 받은 파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거 범죄다 지적재산권 모르냐 막 이러면서 사람들 비난받고 막 이런 경우들도 가끔씩 생기잖아요. 그쵸? 네, 제대로 정식적인 절차를 받아 대가를 지불하고 봐야겠습니다. 저 지불하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범죄라고 하는 건 법률적인 접근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사회학적인 접근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사회학적인 접근으로 바라보게 되면 너무 범위가 넓어져서 그 기준이 모호해져
버린다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고요. 법률적인 접근으로 바라보게 되면 형법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형법에서 하지 말라라고 정해놓은 그러한 행동인지 아닌지 구성 요건, 그리고 그 행동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위법했는지 안 했는지, 위법성, 그리고 그 행동을 했던 당시에 판단 능력, 이성적인 판단 능력, 책임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 범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범죄라고 하는 건 시간적으로 또는 공간적으로 상대성을 가지고 있어서 똑같은 행위라고 하더라도 시간에 따라 어느 때는 범죄고 또 어느 때는 범죄가 아니기도 하고, 또는 공간적인 어떤 차이에 따라 어느 국가나 사회에서는 범죄로 인식되어 처벌받지만 어느 사회나 국가에서는 범죄가 아니어서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요 뒷페이지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81페이지부터 나오는 범죄의 유형과 범죄의 현황, 요거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중간에는 우리가 먼저 번에 왜 수행평가 한번 연습해 보자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연습해 볼 수 있게 파일 제가 이렇게 올려놓고 여러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야 우리가 예정되어 있는 등교 수업을 했을 때 무리 없이 준비한 내용대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때는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아마 화요일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월요일 수업에서는 이거 하고 순서 맞는 거죠, 그쵸? 격리 따위 시간은 가겠지, 그치? 우리 시간은 갈 거예요. 네, 혹시 저처럼 격리 기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괜찮아, 힘내. 뭐 시간은 잘 갈 거고 우리는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어떻게 뭐 같이 게임이라도 한 판 할까? 아닌가? 이러면 혼나나? 네. 네, 고생했습니다. 오랜만에 수업 듣느냐고 애썼어요. 다음 시간에 또 수업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죠. 우리 좀 더 강해져서 봅시다. 의미 없겠지만 주말 잘 지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